지방에는 빈집이 쌓이고 서울에는 없어서 못 사고 양극화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지금 이제 가을철을 지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겨울철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의 부동산들은 다 안전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심해지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동산 세미나 공지합니다. 11월 6일입니다. 11월에 첫 번째 세미나 같아요. 11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아마 이 공지가 될 것 같은데요. 주제를 한강변 1급지 마지막 1억대 투자처 공개로 잡았습니다. 자, 한강변 1급지 마지막 1억대 투자처는 과연 어딜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10명 진행합니다. 부동산 DJ. 자, 오늘 주제는요, 심해지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을 과연 우리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대로 지방은 또 빈집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서울은 여전히 수요가 부족해서 또 빈집이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양극화가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홍보를 해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기사 나왔어요.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강남 분양단지 완판 행진, 지방선 이렇게 돼. 지방이 뭐예요? 지방은 청약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방은 반대로. 그래서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양극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불러온 분양시장 양극화. 이게 이 양극화라는 단어가 이 분양시장 모든 좌우지간 이 재테크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재테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 양극화 현상 왜 심화되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지속된다. 왜 대도시로 인구 이동이 지속이 될까요? 뭐 때문에? 왜 내가 살고 내가 태어난 내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왜 사람들은 올까요? 그냥 대도시에 살고 싶어서? 대도시는 편할 것 같아서? 인프라들이 다 잘 돼 있어서?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자리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이 대도시로 인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은 이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많게 되면은 각종 인프라들이 또 생기죠. 수요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건 뭐 당연해요. 그렇죠? 자, 요거 2, 3번은 일단 빼놓고요.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 부족과 수요가 없는 지역의 공급 과잉. 공급 부족.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는 것이고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 떨어지는 거.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닙니까? 너무도 뭐 유명한 얘기죠.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의 서울 강남권에 집중 투자. 꼭 강남권이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주변 지역 확대 현상,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양극화 현상을 지금 더더욱 붙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책. 왜 그러냐면 이 집을 사지 마라. 지금 대출 규제 많이 하잖아요. 강하게 하죠. 대출 내서 돈 빌려서 집 사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집을 못 사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수요가 없는 지역은 아예 없고 이렇게 됐죠.
그 다주택자 규제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주택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죄악이 아니거든요. 이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꾼 해서 이런 투기꾼 다주택자가 투기꾼입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능력이 되면 집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지 다주택을 가지고 거기서 뭐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탈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만, 정당하게 세금 내고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비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게 되면 생기는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바로 다주택자들이 만약에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고요, 지방에 네 채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5주택이라고 치면은 이게 다주택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게 되면요, 그렇죠?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을 남겨놔. 이 하나주택만 남겨놓고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순서로 팔아요? 지방 걸 먼저 팔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 거예요. 그렇죠? 5주택을 다 팔어. 그러면 5주택을 판 거를 갖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다른 곳이 바로 사회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특정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방에 5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지방에 팔잖아요. 팔아버려. 지방에는 매물이 계속 쌓이게 되죠. 지방은 계속 매물이 쌓이게 돼요. 근데 살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특정 지역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 여기에 해답이 딱 나옵니다. 이 강남구 인구추이 2022년도부터 강남구 인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강남구 인구는. 그렇죠. 서울의 한 구의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시 인구는 줄어드는데 강남에 편입되는 인구는 많아진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은 강남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기는 거죠, 사실은. 이 강남에 살면은 뭐 돈이 없어도 뭐 그냥 집 한 채,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강남에 살면은 내가 지위가 올라갑니까?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닌데 강남에 살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각종 인프라들 다 갖춰 있죠. 교통망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고요.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남에 들어와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강남 주택은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 전체 주택에서. 그런데 이 2%를 어떻게 잡기 위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2%를 아예 그냥 냅두고 나머지 98%를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 이렇게 자꾸 강남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오히려 강남구는 특수구가 점점 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양극화가 커지는 거예요, 집값도. 그러니까 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비율, 이게 뭐냐면은 상위 20%와 하위 20% 이걸 갖다가 나타내 주는 건데, 그 배율이 어떻게 돼요? 5.27 11월 달에 4.54에서 5.27로 지금 올라갔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위 20%의 아파트보다 상위 20%의 아파트가 5.27배가 더 비싸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차이가 지금 5배 이상 벌어져 있다는 거죠.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양극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하는데 제 강의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가끔씩 드렸죠. 미국 같은 나라는 뉴욕이라는 도시와 다른 지역의 도시와
집값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의 소호라는 지역의 중간 가격의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디트로이트 주에 가면 29채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었죠. 라스베가스에 가면 23채. 이렇게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서울의 강남이 가장 비싸다고 치면은 강남의 중간 가격의 집 얼마나 할까요? 중간 가격. 지금 뭐 30평대 60억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가격의 집 하면은 뭐 한 20억이라고 쳐도 20억을 가지고 청주 같은 지방의 도시에 가서 집을 며칠 살 수 있을까요? 20채 살 수 있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미국은 이 뉴욕이라는 지역의 중간 가격의 집을 한 채 가지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20몇 채씩 살 수 있어요. 20채 넘게. 우리는요, 못 사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냐면은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격차가 아직은 덜 벌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같이 그렇게 막 20몇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같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테크에서요. 자, 부동산 양극화 심화의 문제점은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누가 가장 고통을 받아요? 서민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경제 위기가 터지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서민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아요. 즉, 경제 위기가 터졌다고 우리 가정을 해보자고요.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요. 한 달에 부자야, 내가. 그래서 한 달에 그냥 용돈 뭐 이렇게 생활비로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써. 한 달에요. 쓰던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한 달에 3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3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경제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쓰는 사람이 망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2천만 원 쓰는 사람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300만 원 쓰는 사람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2천만 원 쓰는 사람들은 소비를 줄여서 500만 원 쓸 수 있어. 최소한도 500만 원은. 하지만 300만 원을 한 달에 쓰는 사람은요, 아예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어떤 커다란 위기가 터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대상은 바로 서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 폭락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어떤 경제 위기가 터져서 집값이 폭락을 해. 누가 가장 집값만 폭락하나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누가 가장 손해봐요?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서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고 좀 방송을 하락한다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와 지방 간의 발전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력 차이가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 지방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킵니다. 지방에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동산 양극화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소득 격차,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여기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 모든 국가가 지역균형 발전을 주창을 해요. 지역균형 골고루 잘 살자. 왜 대도시만 사람들이 모이냐. 지방도 잘 살고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방이든 이런 곳에 일자리를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격차,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는 점점 시간이 가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또 아파트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상당히 높죠. 예전에 나중에 우리 한 20년 후에 어떤 주택에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가 1위였어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아파트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심하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인프라나 편의성 뭐 이런 거 다 잘 갖춰져 있어. 보안도가 잘 갖춰져.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특히 주부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이제 선호도가 높은 형태죠.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이 돈이 부족해서 빌라에 사는 사람 이런 격차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그런 경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그 사회주의 이런 걸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주의는 사실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여러분들은 과연 아파트에 살기 원하십니까? 단독주택에 살기 원하십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단독주택이에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요.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사는 게 저는 예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태까지 살아와서 그런지 땅을 밟고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땅을 밟고 만약에 뭐 마당 있고 그러면 한 100평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찾기도 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남 분양 완판 행진의 비결, 지금 강남권은 뭐 좀 계속 신고가 갱신한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강남 3구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 청담 르엘, DH 방배 이것들은 뭐 667대 1, 527대 1 어마어마한 그런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청담 르엘이 한 평이죠. 3.3제곱미터 방 분양가가 7,290만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도 완판에 성공했다. 이게 이제 강남의 어떤 희소가치, 예,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뭐, 들어가기만 하면은 청약만 되면은 로또다. 청담 르엘의 경우 청약에 당첨된 최대 10억 원 정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참 보면은 옛날에 강남의 아파트가 우리 그 음마아파트 30평대 30평이 2억 아니 2천 몇백만 원 2,200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분양할 때. 근데 그것도 좀 비싸다고 난리 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강남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억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는 한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격은. 자, 지방 분양시장은 또 이런 상황이죠. 올해 분양된 112개 지방 단지 중 절반 이상은 청약 경쟁률 1대1을 밑돌았대요. 없다는 거죠, 아예. 청약자가 아예 없는 단지도 존재. 부산 사하구의 사하 경남 아너스빌 시그니처 376가구 모집했는데 청약자 54명.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돈이 내가 이걸 분양을 받아서 돈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결정해 준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런 시장에서 저는 이제 거주는 어디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주는 내가 편한 곳에 가면 돼요. 하지만 투자는 어떻게 된다? 투자는 무조건 오를 수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역 간의 양극화도 점점 뭐 커질 수밖에 없지만 이게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를 할 때 옛날에 무조건 인서울 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인서울.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인서울 하라는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인서울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이 떨어지니 마니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10년 내내 주구장창 하락 기우제를 지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쭉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상승할 때도 있었고 하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예요? 우상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올라갔다는, 계속.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떨어집니까? 인건비 오르지, 자재값 오르지, 다 오르는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집값이. 자,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밑에 게 2019년이고요. 요게 밑에 있는 게 2019년, 위에 요 위쪽에 크게 글씨가 있는 게 2024년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자, 2019년 노원구 4.5, 4억 5천. 그리고 현재 2024년 6억 5천. 도봉구 3억 9천에서 5억 6천으로 뛰었고요. 강북구 4억 4천에서 6억 6천으로 뛰었어요. 강남구 한번 보세요. 강남구는 2024년 18억 1천, 26억 9천으로 뛰었어요. 엄청 뛰었죠. 서초구 17억 26억 9천, 송파구 11억 4천 16억 9천. 이렇게 이 자치구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이 비싼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거 여기서 증명이 되죠. 그렇죠. 비싼 지역이 더 많이 올라요. 자,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8월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60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60억. 자, 도봉구 쌍둥 현대1차 8월 전용면적 84, 3억 7천만원 거래. 3억 7천. 가격이 16배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그 지역에서조차도 이렇게 가격 편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거 뭐예요? 비싼 지역이 더 많이 오르더라.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떤 저평가 지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평가 지역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하면서 느낀 건 저평가 지역은 없다.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저평가 지역을 왜 안 사고 그냥 냅둬? 바보 아니에요. 이제는 정보도 다 노출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 정보가 없을 때는 저평가 지역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저평가 지역 없습니다. 저평가 돼 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질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싸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 들어가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시장 빌라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 중에서 아직까지 아파트가 없고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아파트가 되게 되면은 주변의 아파트 가격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입지가 워낙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지금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 심해지는 이 양극화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타파를 해야 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은 우상향한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넣어놔야 돼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지금보다 50%가 하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락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가격이 쭉 오르다가 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왔지만 결국은 지금까지의 그 그림을, 부동산 가격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우상향. 결국은 우상향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겪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하락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우리는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 가격은 결국 우상향을 하더라. 일시적인 하락은 있지만 오히려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이 있다면 상승면이 훨씬 길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집 장만은요, 여러분, 내 집 장만, 투자를 떠나서 내가 살 집, 내 집 한 채는 우리 재테크에서 필수제입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내 집 장만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야지, 내 집 장만도 안 하고 뭐 투자를 할까? 이것은 사실은 안 맞는 생각입니다. 정말 특수한 30대 초반에 정말 나는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30대 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내 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는 절대 내 집 장만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 장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쌈짓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집 장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요. 내 집은요, 무슨 가격이 오르고 말고 그런 걸 떠나서 내 집은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맨날 이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 집 자금 여력에 맞게 일단 내 집부터 장만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라. 자, 그리고 우리 아파트 선호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선점해야 되는데,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누구나 다 알아. 그렇죠? 뭐 강남 상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등 너무나 우리 그런데 다 알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못 들어가, 돈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사면 된다고요. 오히려 가격이 비싼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니까요, 여태까지. 자, 근데 자금이 적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우리는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작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빌라를 사서 그게 혹시 개발이 된다면 가치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게 바로 재테크예요. 그래서 입지 좋은 곳에 빌라를 선점해야 되는데, 입지 좋은 곳은 또 어디예요? 우리 가령 그런 거죠. 뭐 어떤 입지가 좋은 지역인데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동네가 허름해.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거야. 환골탈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입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사업성입니다. 이 사업성을, 좋은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 미래 2025년 투자 성패를 결정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자,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